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지의 의미, 간과 지의 글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간지 자체가 갖는 오행적 속성만 이해해 두시고 차츰차츰 그 사주 해석을 해나가면서 관찰하시도록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간지가 사주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 팔자를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를 다뤄보는데요.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은 이 사주하고 팔자란 말을 전부 다 뭐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꿔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사주라는 뭐냐면 전 시간에 봤듯이 그 간지라고 하는 것이 천간과 지지 이 두 글자가 만나져서 하나의 간지 기둥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연에 해당되는 것이면 연주, 연에 해당하는 기둥이라 해서 연주란 말을 붙이고, 월에 해당하면 월주, 일에 해당하면 일주, 시에 해당하면은 시주, 이렇게 해서 각 글자마다 간지가 어떻게 해요? 두 글자씩 배속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주,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 하고, 글자 수로서 세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팔자는 같은 말입니다. 예. 사주나 팔자가 같은 말인데,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뭘 어떻게 통해서 정해보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사주를 정하는 원칙은 이 사주를 정하는 이 원칙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양력 아니고 음력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다 양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주는 양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음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절기에 의한 절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 우리가 흔히 봄이 돌아오면은 입춘, 봄이 왔다 이거죠. 그 입춘을 사주에서는 무엇으로 해? 하나의 큰 계절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계절적인 기준. 양력이나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력은 뭐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 365와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365일 쭉 지구가 자전 운동을 하면서 몇 바퀴 도니까요, 365바퀴를 돌고 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오면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요게 이제 4분의 1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날수를 세어서 매긴 것이 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음력은 뭐냐? 음력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이 한번 금음에서 금운까지 돌아왔을 때 이것을 한 달로 정한 것을 모아가지고 12달이 되면은 이것을 1년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음에서 금음까지 보통 얼마쯤 걸리냐면 29와 2분의 1입니다. 29와 2분의 1. 요 정도가 보통 금음이 됩니다. 29일이 음력을 해서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매겨지죠. 그럼 우리가 양력에서는 주로 한 달이 30일,
그 다음에 31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0, 31을 모아가지고 365일을 맞추다 보니까 양력에서는 이 4분의 1이 자꾸 남죠. 조금 더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태양이 저 지구가 출발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제자리에 못 돌아오더라는 거죠. 요것을 나머지를 모아갖고 4분의 1을 차근차근 모아서 4년마다 한 번씩 뭘 둡니까? 윤년을 두죠. 윤일. 윤일이 하루를 메워야 된다는 거죠. 메워서 올해에 이만큼밖에 없다면 올해에 4분의 1.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4분의 1이 모자라니까 2분의 1이 모자라겠죠. 그 다음에는 4분의 3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하루가 모자라겠죠. 이렇게 해서 메워놓는 방식이 양력에 의한 역법 원리고에 역법 원리가 되고에 그 다음 금음에서 금음으로 이렇게 매겨나가니까 날짜가 많이 모자라겠죠. 양력 30, 31일인데 음력은 29, 30일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29, 30일이 쭉 모이니까 약 하루 1년에 약 10일 정도가 모자라요. 이 모자라는 10일을 모아가지고 3년 단위로 뭘 지었습니까? 윤달을 주는 거죠, 윤달. 그래서 윤달이 어떤 윤달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다는 역법적인 원리에 자기 궤도로 되돌아와서 다시 날짜가 먹여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사주 명리에서는 뭘 중심으로 다루느냐? 절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절기. 절기는 뭐냐면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안 왔느냐가 계절을 쪼개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달력 역법에는 어떤 원리를 씁니까? 음력 아니면 양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원래 고정인데 표현되는 것은 자꾸 바뀌어요. 왜 이 편이 자꾸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기고 있는 달력이 그 원칙으로 매기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절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절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빨리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우리가 표시했을 때 낮에 12시 공봉 낮 12시에 출발했다 칩시다. 쭉 돌아가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는데 우리가 매겨본 날짜 가지고는 다 못 왔다 이거죠. 날짜 가지고 다 못 왔다. 그래서 이게 요까지가 1일, 2일, 3일, 4일 했으면은 여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5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요 차의 편차는 난 게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되라면은 5일 몇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5일 03시다. 03시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기준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한 달력의 방식이 어떻다고 해요?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주팔자에서는 이런 뭡니까? 태양과 지구의 궤도상의 위치, 그리고 그것을 24등분한 것이 24절기죠. 24절기. 24절기 중에서 주로 계절적인 구분을 뭐로 쓰느냐면, 절에 해당하는 입춘절. 이 절에 해당하는 명칭들을 중심으로 계절을 쪼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기준은 어디에 찾느냐 하면, 한 해의 기준은 입춘에서 삼고, 그 다음에 달의 기준에서는 입춘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청명, 4월에는 입하. 입하가 한식 아닌데요. 한식은 24절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청명이, 그래, 청명의 뒷날, 일반적으로 원칙을 매길 방법인데, 생각을 잘 아는데, 청명의 양기가 무르익어서 한식, 우리가 찬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삼복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춘, 경칩, 청명, 이렇게 절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달을 쪼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2월 3일 날 태어난 사람이라도 2월 3일 날 태어난 사람이라도 경칩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2월의 절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입춘의 절기를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입춘에 해당하는 것을 봄의 시작을 의미하는 범인, 그 다음에 경칩은 토끼 달, 청명은 용달, 요렇게 매겨가지고 2월 3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디에 달력 역법상으로는 2월 3일을 하더라도 토끼 기운이 경칩을 지나지 못했다면 작용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대로 그냥 범인자의 기운이 그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2월은 인이 주로 정월의 시작을 의미하는 달에 해당하고, 묘가 2월에 해당하고, 진해의 3월에 해당하는데, 절기 기준으로 뭘 돼? 절기 기준으로 경칩을 지나지 못했다. 역법상 원리는 2월 3일로 드러나더라도. 그래서 절기 기준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강하게 심어 놓으셔야 사주를 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정하는 원리는 대부분 다 이 절기 기준이라는 것을 다수설에 의해서 대체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주를 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그 시중에 가보시면 이 만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세력이 그 해에 연의 간지, 월의 간지, 일의 간지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는 책이 있습니다. 앞부분 보면 대부분 다 이 만세력에서 사주 간지를 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만세력에 표현되는 음양력이 아니고 절기에 의해서 계절이 쪼개진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을 정하는 것, 연을 정하는 것은 입춘 기준이 된다 했죠. 입춘이 지나면 그 해에 간절시 된다. 그 다음에 월은 12절이 기준된다 했고, 일은 뭐겠습니까? 일은 밤 12시가 넘어서면서 그 다음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즉 24시죠. 밤 12시 또는 0시. 그리고 0시를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날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시부터라 해서 전일날 11시, 밤 11시죠.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로 새벽 1시 사이를 날이 바뀐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때부터 전일날 11시부터 날을 넘겨 삼는 방법이 과거에 주로 채택이 됐었고요. 지금은 12시를 기준으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날의 시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날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있을 때 태양과 가장 멀리, 이게 지구고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에 다시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진행한다고 본다면은 이때가 다 12시죠. 12시. 그래서 12시를 중심으로 그 다음 태양으로 가까워져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밤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날의 시작을 12시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연월 일 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텍스트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 드러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여러 사람들이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연은 무엇을 기준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은 12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은 밤 12시나 밤 12시 0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시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시차를 계산하는 어떤 설이 있고, 또 지역별로 시차를 별로 안 두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별로 시차를 두는 것이 역법적인 원리에 잘 맞겠죠.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준시를 동경 135도 기준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일본이 기준되어 있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서쪽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7시다 하더라도 한국은 7시를 그대로 적용해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역마다 서울은 더 부산보다 서쪽에 있고 부산은 서울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에도 실제로는 시 적용의 시차가 다른다고 보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시 차이에 따른 시차를 적용하는 것이 대체로 다수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세력을 통해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그 사주 정하는 것은 익혀지게 돼 있으므로 실제 만세력이 있으신 분 주변에 보면 만세력 구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서름에도 만세력인데 만세력을 통해서 간지 적는 연습을 해보시면 사주를 적어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풀이가 어려워서 그렇죠. 적는 거는 대부분 다 하루면 다 배웁니다. 근데 적어놓고 해서 해석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샘플을 하나 적어보고 사주를 이렇게 정하는구나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2002년 양력으로 2월 8일 시간은 낮 12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에 어떻게 정하느냐. 고해의 입춘을 보면은 2월 4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지상 음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양력을 치면 음력으로는 신사년 12월 27일이 됩니다. 27일. 그래서 우리의 음력의 역법 원리로서는 신사년 12월 27일이 됐지만 양력으로 며칠 날에 2월 4일 날이 이모년의 입춘이 지나왔기 때문에 간지 적용할 때 연은 어떻게 적느냐?
입춘이 지나면 연을 바꾼다 했죠. 연을 바꾸어서 이모, 음력을 우리가 달력에 의해서는 신사년 12월 27일이지만 사주를 정한 데서는 2002년 이모년에 입춘이 지났으므로 이모라고 적는 거죠. 이모. 그 다음에 거기에 달에 해당하는 다른 입춘월은 인월이라고 했었죠. 인월. 그래서 그 이민. 그리고 그날의 일진을 보면 정미라는 글자가 일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낮 12시니까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낮 12시는 오시에 해당한다는 거죠. 오시에. 그래서 그 오를 붙이고 시에 천간을 붙이는 방법에 물론 조견표를 봐도 됩니다. 원칙도 있고 한데 그 표를 봐서 그대로 정하셔도 좋고 원칙에 의해서 매겨나가도 됩니다. 근데 요렇게 시를 정할 때 이 시천간의 조견표를 통해서 적어보면 요러한 간지 내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력으로 2002년 2월 8일 낮 12시는 간지적인 표현으로 이모년, 이민월, 정미일, 병호시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사주를 무엇에 의해서 연과 월을 절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은 그날의 일진 요소에 의해서 정하고 시는 지역별로 시차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정해주는 것이 대체로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간지정법 또는 사주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만세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쭉 한번 요 날짜를 열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해석은 못하더라도 똑바로 간지는 적어놓고 앉아있어야 거꾸로 보든 바로 보든 이런 간지의 영향에 의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주 정하는 방법은 만세력을 참작하셔서 정하는 연습을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주어진 이 간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연의 기운 속에 월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기운과 같고, 월 속에 일이 포함되어 있고, 일 속에 시가 포함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간지 배열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습을 좀 개별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욕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